그러니까 5억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려고 할 때 이전에 급여에서 10억을 가져가야 5억을 내고 상계하게 되면 11%, 5억에 11% 약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만 내고 5억에 대한 가지급을 전부 상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라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입니다. 지난 1편에서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를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놈의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칠판에서 하네요. 그렇죠. 대표님들이 궁금하신 거를 이제 강의 형식으로 좀 땄으니까 대신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가지급금 해결의 3대 카드를 제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권 양도, 그리고 두 번째로 퇴직금 상계,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주식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대표님의 재무상태표에 그 5억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게요. 근데 5억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가지급금이 뭐 1억, 2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뭐 법인세나 인정이자 불산입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진 않는데 5억부터 좀 실질적으로 법인세나 대표님한테 이제 부담이 되거나 세무조사에서 판단하는 그런 큰 금액의 기준이 약간 5억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지간한 회사면은 이 5억 정도면은 월급으로 싹 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월급으로 그냥 급여로 해서 5억 월급을 설정한 다음에 5억을 싹 갚는다. 그게 왜 최악인지 제가 계산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급여 인상으로 가지급금을 갚는다라고 가정할 때 5억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려면 여기에 그 세전 급여를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세전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49.5%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억에서 49.5% 세전을 계산한 다음에 세후 이익이 5억이 돼야 가지급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세전 급여를 설정하려면 결국 10억 설정해야 된답니다. 10억을 설정하고 49.5%에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하게 되면 약 5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결국에는 5억 가지급금을 갚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억 갚으려고 하는데 10억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최고 세후 구간에 걸린 대표님이라면 5억을 손에 쥐려고 회사가 10억을 토해내야 돼요. 이게 급여로 갚는 거에 가장 큰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최고 세율이 아니라 이제 세율이 낮은 소득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우리 컨설팅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특허권이에요. 근데 특허를 회사에 판다는 건데 이게 왜 세금이 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개인 명의의 특허를 회사에 5억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이제 대표님 명의거든요. 이 5억이 이제 회사 쪽으로 특허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표님 개인 소득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경비가 60%니까 그 경비가 이제 3억이 책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총 2억이 됩니다. 네. 5억을 받았는데 세금은 2억 기준으로 해서 매긴다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급여 5억은 그 5억 전부에 이제 최고 세율이 붙는데, 특허 양도 같은 경우는 이제 2억에만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세금 베이스가 3억이 이제 날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받을 양도대금 5억이랑 그리고 회사에 진 가지급금 5억을 이제 서로 상계시키면 현금은 1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 그러면 아무거나 해가지고 비싸게 좀 측정하면 세금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조금만 수틀리면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특허권에 대한 세무조사, 전수조사가 좀 시행이 됐었거든요. 이 칠판에 경고를 4개 정도를 적을게요. 첫 번째로 실제 진짜 사업에 쓰는 특허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냈는데 어떤 제조업 사업에 대한 특허권이어야지 뜬금없이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허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대한 특허라든지 이거는 법인에다가 넘겨서 양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입니다. 이 5억에 대한 특허를 계산할 때 아무것도 아닌 특허를 감정평가한테 맡겨서 이거를 최대한 뻥튀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5억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고 해서 시가가 책정되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시가 안에서만? 네, 이거 5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평가를 받은 다음에 10억에 대한 가지금 상환했다. 이것도 국세청에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보고 이제 다 부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회 의결이랑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서류랑 그리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야 대표가 마음대로 이걸 유용해가지고 그 특허를 회사에다 넘긴 게 아니라 이사회를 다 모은 다음에 이거를 다 회사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이거를 특허를 회사에다 넘기는 결정을 하고 그 문서까지 갖춰야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 특허를 정당한 양도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표가 개인 명의로 들어간 특허권이어야 되거든요. 대표가 회사 비용과 전혀 관련 없이 대표 개인 비용을 들여서 내가 만든 특허권이어야 돼요. 회사의 돈으로 이제 특허권을 만들면 그 회사 특허권이지 대표의 특허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법인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 비용을 들여서 그 증빙을 가지고 특허권을 만들어야 법인 입장에서는 그 특허권을 사올 수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격체니까. 그렇죠. 다른 인격체니까 네가 만든 걸 내가 산다는 개념이지 내 돈 들여서 내 걸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개를 이제 지키시면은 특허권도 가지급금 상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좀 나이가 있으신 은퇴가 가까운 대표님한테는 퇴직금 상계가 최강입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중에 제일 싼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소득을 한꺼번에 49.5% 이렇게 과세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반발이 있을 거니까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 중에 제일 싼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가
연수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근속 연수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일하신 대표님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20년분이 이제 4천만 원이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분류과세에 대해서 환산급여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산급여를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1억 3,51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 11%가 세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실효세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5억으로 가질금을 상계하려고 할 때 이전에 급여에서 10억을 가져가야 5억을 내고 5억을 가질금을 상계한다라고 급여로 가정을 했으면 퇴직금으로 상계하게 되면 11%, 5억에 11%약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만 내고 5억에 대한 가질금을 전부 상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완전 반칙 같은데요? 반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랜 제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이 오래 쌓인 소득이니까 나라가 세금을 확 깎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표님이 직원들 퇴직급여는 엄청 신경을 쓰는데 본인 퇴직금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퇴직금도 안 받으시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를 넘기신다거나. 그래서 이걸 안 쓰시는 경우에는 가지금 상계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손해인 측면이다. 퇴직금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퇴직급여를 가져가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나 5억 가져가지 않고 어차피 세금이 싸니까 뭐 20억 가져갈게, 30억 가져갈게 이러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줄 때는 우리가 정상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1억이 정상 금액이 정해져도 퇴직금을 2억을 줘도 3억을 줘도 이제 직원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표 같은 경우나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관의 한도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2011년 이전에는 이 한도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이면은 10억까지 줘도 20억 줘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퇴직금에 대한 조세 회피 과정이 좀 횡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2012년에서 2019년까지 한도를 3배수 규정으로 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속연수를 따져서 퇴직금 정산이 5억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정관의 규정을 뒀을 때 15억까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를 가정해서 2배수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면은 10억까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세법 규정이 아니라 상법 규정이기도 합니다. 상법이 아무래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보니까 회사가 존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 절차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는 2배수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속 기간을 구간별로 좀 쪼개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훨씬 이전부터 일하시는 대표님도 있을 거잖아요. 네.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이제 무조건 2배수라고 뭉뚱그리면 대표님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게 되니까 규정도 미리 갖춰놔야 되고, 규정 없이 예를 들어서 2배수라는 규정을 꼭 둬야 되는데 정관에 2배수 없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거는 1배수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지금 보신 대표님은 정관을 본 다음에 내가 예전부터 일했는데 이런 정관의 퇴직금 그 한도 규정이 잘 갖춰졌는지 그거를 검토하시는 것도 우리 대표님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1편에서는 자기 주식은 잘못 쓰게 되면은 횡령 배임된다 했잖아요. 네, 회사상에서. 네. 뭐가 위험한 거예요? 아까 이 자기 주식 카드는요, 미처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가 쓰는 어떤 일종의 컨설팅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자면, 우리 주주명부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상우라는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몇 명의 주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상우라는 사람이 이 주식회사 상우의 대표 주주였다. 네. 라고 하면 이 주식을 자기가 주주명부상에 갖고 있지 않고 이 주식을 주식회사 상우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상우는 법인에 있는 돈을 통해서 이상우한테 다시 넘기고, 이상우는 주식을 판 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주명부에 주식회사 상우라는 자기가 자기 회사 주주명부에 등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주식에 대한 거는 이상우한테 돈을 주고 이제 사게 되는, 이제 이게 주주명부상의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어쨌든 특허권처럼 인격체를 다르게 해서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인데 그 주식회사 상호한테 내 주식을 팔게 되면 당연히 저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진짜 세금이 문제인데, 정말 질문 잘하신 게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금비가 60% 들어간 다음에 과세표준 2억에 세금을 계산하니까 좀 세금이 낮다 이런 측면인 거고, 이상호가 회사한테 주식을 팔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 양도세가 10%에서 25%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45%까지 가는 종합소득세보다는 굉장히 싼 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주식을 무조건 회사한테 넘긴 다음에 10%에서 25% 사이 되는 낮은 양도세율로 내 주식을 처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자기 주식을 넘기게 되면 2억 5천만 세금 내고 7억 5천은 이거는 그냥 가질금으로 이제 상계시켜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냐, 이런 차원인 건데, 사실은 여기에도 이번 2026년 3월에 자기 주식에 대한 상법 규정이 이게 개정되면서 이상호가 주식회사 상호한테 자기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회사 상호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1년 안에 소각하도록 돼 있어요. 소각이 뭐냐면 미처분 이익경을 통해
통해서 이 주식을 꼭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상호에 있는 대표주주인 이상우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처분 이익기업으로 회사의 자체에서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가게 되거든요. 내가 주주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3자끼리 거래하는 양도의 형태를 띠면은 10%에서 25% 싼 세율인데 상법상으로 이건 무조건 소각하라고 돼 있으니 소각이 진행되면 배당소득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우 입장에서는 이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배당소득세인 또다시 이제 종합소득세 45%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 그리고 건강보험료 포함하면 이제 50% 넘는 세금을 이제 내게 되니까 이게 또 급여랑 또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표님들은 자기 주식 어차피 소각해야 되는데 그럼 나 배당소득세로 두드려 맞게 되면 급여랑 똑같으니까 나 이거 안 할래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주식을 양도로 그러니까 10% 25%로 싼 세율로 넘긴 다음에 주식회사 상호가 이 주식을 보유하게 될 때 이거를 꼭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자체가 결국에 10% 25%로 가져갈 수 있으려면은 보유대한 목적. 그러니까 주식회사 상호가 자기 주식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상한 청구권을 이용한 경영상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걸 세무서에다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양도소득세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10%에서 45%까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 이상우라는 사람이 처음에 액면으로 자본을 들어가서 액면가 5,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정도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게 취득가액이 되겠죠? 근데 결국 나중에 자기 주식을 넘길 때는 이 회사가 미처분 이익금도 세지고 이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 주식 한 주당 5,000원에서 10,000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원이나 10,000원의 차이 그리고 10만 원 여기에 둘의 이제 양도 차익이 95,000원에서 뭐 9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000원에서 10,000원 이 정도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취득가액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높이겠어요? 더 사나요? 두 번째 방법이 혹시 배우자 증여 공제 얼마까지인지 아세요? 10년 동안 6억이거든요. 6억. 배우자한테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세금 한 푼도 없이 불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에 주식회사 상호의 주식 한 주당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한 주당 10만 원의 주식을 6,000주를 갖고 있으면 그걸 6,000주 곱하기 10만 원 하게 되면은 6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가 6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 세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제가 들어가니까. 그럼 배우자는 이 주식이 5,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 증여의 과정을 거치면서 6억 원의 주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6억 원의 주식을 6억 원에 회사한테 되판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상증세법에 있는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6억을 세금 한 푼 없이 전해줄 수 있는 그 공제를 여기다 써먹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가액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이제 팔고 양도 차익이 없이 가져오게 되면 이제 세금 0원이다. 그러나 되게 조세회피적인 목적이 강하죠. 네. 이 배우자가 6억을 뒤로 현금이나 뭐 계좌이체를 통해서 대표자인 이제 상호한테 다시 줬어. 6억 가지고 회사에 있는 가지금을 갚았네? 그럼 이 6억에 대한 실제 주인은 누굴까요? 상호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할 때는 6억을 다시 가지금 상환하는 데 돌려서 쓰지 말고 이 6억은 오롯이 배우자님 거니까 배우자님이 뭐 오피스텔을 사든 차량을 사든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귀속이 실질적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가지금 끄는 데 쓰이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봐서 다시 이제 배당소득세를 물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게 자기 주식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게 무의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제가 괜히 소개했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방법이 있다. 이거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든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은 컨텐츠에서 풀든 그렇게 제가 다시 기회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릅니다. 오. 네.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실행하면서 저도 이제 습득한 결과라서 함부로 풀 수는 없고 또 이게 많이 퍼지면은 또 저한테도 손해가 오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나중에 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사례당 딱 한 가지 방법만 딱 적용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컨설팅의 제일 중요한 케이스가 사례를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실행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A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A사가 특허가 있고 그리고 60대 대표님 그리고 퇴직이 임박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을 그 전에 이제 개발하게끔 해서 특허권 2억 5천 정도 퇴직금도 뭐 2억 5천 이렇게 믹스해서 5억을 가지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사 대표님이 이제 40대라고 하면 아직 퇴직이
선이 좀 멀었잖아요. 특허권, 그리고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5억 정도. 그리고 시사가 예를 들어 지분 분산이나 이제 배당 이력이 너무나 많이 있고 특허권이 없거나 이런 실행 방법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배당이나 이제 다른 그 3편, 4편에서 소개해드릴 방법을 여러 가지 믹스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한 가지만 적용되는 건 아니네요. 여러 가지 섞어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제가 하는 컨설팅의 진짜 일인데요. 그러니까 특허만 따로 파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주식만 공부해서 따로 파는 사람 그렇게 말고 재무제표를 딱 놓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칵테일 조합이 맞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칠판을 지우기 전에 결론 3가지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이 없어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 특허권을 이제 양도로 넘기면서 계정에 가지급금이 있는 걸 서로 이제 퉁치면서 이제 가지급금 상기하는 방식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지성으로 급여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5억의 가지급금 상환하기 위해서 10억에 대한 그 급여를 설정해야 되고 또 5억 이상의 그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 가지금 5억 갚으려고 5억을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급여로 꼭 설정하는 거는 조금 저는 비추천이다. 그 세 번째로 2026년에 그 상법이나 이제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나 특히 이런 거 소각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을 잘 파악하는 세무사 혹은 컨설턴트한테 가지금 상환을 의뢰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지금해법 3대 카드였고 놀랍게도 앞으로 3번이 더 나와봤습니다. 3편에서는 왜 주주명부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명의신탁 주식을 다루고요. 4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자기 주식을 어디까지 정교하게 쓰는지 그리고 왜 부자들이 조용히 가족법인을 세우는지 2억을 20억으로 바꾸는 그 설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5편은 가지금의 반대편인 가수금 해결 방안까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강의한 부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전부 상황이 좀 다르셔서 오늘 영상 보셔도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래에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면 재무상 대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들고 우리 열림세무회계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칠판 앞에서 대표님 회사 숫자를 제가 딱 판서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위 0.1% 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